빅브러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여러분, 이 문장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1949년에 조지 오웰이 던졌던 이 섬뜩한 경고가 과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의 현실이 된 건 아닐까요? 오늘 이 기념비적인 고전이 바로 지금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함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입니다. 소설 1984에 나오는 이 말 한마디가요. 모든 것이 통제되는 완전한 감시사회의 공포를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훨씬 더 강렬하게 담아냈죠. 이제는 단순한 소설 속 문장을 넘어서 거대 권력에 의한 통제, 그 자체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소설에 보는 텔레스크린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을 엿보고 엿듣는, 말하자면 양방향 TV인 셈이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상상 속의 장치가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길거리에 비추는 CCTV, 그리고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랑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는 겁니다. 오웰의 상생이 현실 기술로 구현된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웰이 그려낸 그 암울한 세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그가 창조한 디스토피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본 다음에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죠. 조지 오웰은 이 끔찍한 세계를 그냥 상상만으로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는 스페인 내전에 직접 뛰어들어서 스탈린주의 같은 전체주의가 어떻게 인간을 억압하는지 온몸으로 직접 겪었고요. 죽음의 문턱에서 폐결핵과 싸우면서 이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말 그대로 그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필사적인 경고였던 셈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오시아니아라는 아주 거대한 초국가입니다. 이곳은 당이라고 불리는 절대 권력이 사회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배하는 그런 곳이죠. 이 도표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세아니아의 계급 구조인데요. 최상위 2%의 내부 당원, 그 아래 13%의 외부 당원, 그리고 나머지 85%를 차지하는 노동자 계급, 프롤로 딱 나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역설이 발생합니다. 바로 계급이 높을수록, 즉 권력의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감시는 훨씬 더 가혹하고 철저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럼 당은 대체 어떻게 이런 절대 권력을 유지하는 걸까요? 먼저 이데올로기를 철저히 교육하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만들어서 외구에 대한 공포심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리고 매일 2분 증오라는 시간을 통해서 적에 대한 증오심을 강제로 주입시키고요. 물론 텔레스크린으로 24시간 내내 모든 행동을 감시하죠. 이 모든 게 사람들을 완벽한 복종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핵심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물리적인 통제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통제, 즉 사람들의 생각과 정신 자체를 지배하려는 시도입니다. 당의 이 슬로건에 그들의 핵심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당이 말하는 것만이 진실이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을 쥔 사람이 과거의 모든 기록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면 미래 또한 자신들의 의도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기술이 바로 이중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은 평화다, 자유는 예속이다처럼 말이 안 되는, 완전히 모순되는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진짜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정신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신적 복종의 가장 완벽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 윈스톤 스미스의 직업이 바로 이 과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는 진리성이라는 곳에서 일하는데 하는 일이 뭐냐면 당의 필요에 따라서 과거 신문기사나 모든 기록들을 현재의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고치고 없애는 겁니다. 이렇게 과거는 매일같이 체계적으로 지워지고 또 새롭게 쓰여지는 거죠. 만약 당에 눈밖에 난 인물이 있다? 그럼 단순히 처형당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비인간이 되는 거죠. 모든 사진과 기록에서 그 사람의 흔적 자체가 사라지고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현실과 역사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궁극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숨막히는 억압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은 저항의 불씨를 피워올리기 마련입니다. 주인공 윈스턴과 줄리아,
이 두 사람의 비극적이지만 필사적이었던 저항을 통해 그들이 뭘 되찾으려고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턴은 몰래 일기를 쓰면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내면적이고 지적인 방식으로 저항하는 거죠. 반면에 줄리아는 당의 규율을 어기고 사랑과 쾌락을 추구해요. 훨씬 더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방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들 앞에 나타난 내부당원 오브라이언은 처음엔 같은 편인 척, 저항의 동지인 척 다가오죠. 하지만 그건 사실 가장 교활하게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그는 반항하려는 지식인마저도 어떻게 당의 권력 구조 안으로 흡수하고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냉혹한 상징 같은 인물입니다. 결국 체포된 윈스턴은 101호실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은 각 개인이 가진 최악의 공포를 이용해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곳이에요. 윈스턴은 결국 줄리아를 대신 고문하라고 외치면서 사랑을 배신하게 되고, 이걸 통해 당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마저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웰이 그린 이 끔찍한 디스토피아, 이게 과연 소설 속 이야기로만 들리시나요? 그의 경고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70여 년 전에 쓰인 소설이 여전히 이렇게 강렬한 이유는 이게 더 이상 그냥 허구로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그 섬뜩한 유사점들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시민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는 중국의 사회 신용제도, 또 빅데이터랑 인공지능이 우리의 다음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가짜뉴스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안보를 명분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1984의 경고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딱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더 이상 정부나 어떤 특정 거대 권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웰이 그렸던 사상경찰은 명확했잖아요. 국가가 위에서 아래로 개인의 생각을 통제하는 일방적인 감시였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형태가 훨씬 교묘하게 진화했습니다. 바로 우리, 대중이 서로의 사상을 검열하는 탈중앙화된 사상경찰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캔슬 컬처라고 부르죠. 국가 권력이 아니라 여론이 새로운 통제의 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이것입니다. 감시의 주체가 더 이상 명확하지 않다는 것. 정부만이 빅브러더가 아니라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단 몇 마디의 말로 한 사람을 심판하는 소셜미디어 속에서 어쩌면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가장 무서운 빅브러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